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기회를 줄 때 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데요. 이럴 때 또 챙겨야 되는 ETF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를 드릴 ETF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제 방송 목록에 보면 ETF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고, 그리고 VIP 라운지, 그리고 미국 주식 관련돼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미국 주식 ETF들을 설명하고 있을지는 정말 몰랐는데요. 어쨌든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코인베이스가 회원 전용이었긴 했지만 2주 전에 올렸던 것이 수익이 좀 많이 난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 레버리지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코덱스 휴머노이드 ETF와 AI 소프트웨어도 좀 좋은 인사이트를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한 ETF 중에서는 여기가 MSTU였고요. 여기가 DUSL이라고 하는 드슬 ETF였습니다. 여기는 제조업의 3배짜리 ETF고요. 여기 결국 리쇼어링 관련돼서 결국 제조업이 약한 그 약점을 트럼프가 잘 활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MSTU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배에 투자하는 렉스셰어즈라는 ETF 운용사의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지금 제 자랑 같지만 실제로 보면 비트코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TLT 혹은 TMF까지도 사실 전부 다 이 비트코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 TMF를 설명드릴 때 멤버십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포인트가 결국 채권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1K라고 하는 미국의 퇴직연금법에서 그동안은 이 비트코인을 담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철회하면서 비트코인의 수급을 키워왔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데,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약간 뻥튀기 되어 있는 이런 포인트를 실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이 비트코인을 발행할 때 담보물을 제공해라는 거거든요. 담보물을 제공해. 그 스테이블 코인, 안정되다라는 그런 느낌인 건데, 결국에 이 포인트 중에서 미국 30년 국채 혹은 미국 채권 이런 것들이 담보물을 잡고 1대1로 혹은 몇 대 몇으로 발행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인들도 계속해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 이 코인베이스 이후에 TMF, TLT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30년 국채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먼저 요약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아니었는데, 시장이 좀 좋을 때 안전자산 몇 가지를 챙겨가자였는데 또 얘기가 좀 샜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큰 인사이트를 먼저 하이라이트로 드렸고요. 최근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접근을 해보면 아시아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진짜 많이 오른 것이 바로 요거 포인트가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되게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형성하는 과거 역사적인 국면에서도 반드시 하락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파는 거는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서 악재가 터져봐야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을 또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채권의 인사이트를 또 말씀드릴 건데, 저는 남들처럼 금리나 이런 것들보다도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특히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대부분 상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데, 자, 문제는 중간에 이렇게 흔들 때 버틸 수가 없어서 매도를 한단 말이죠.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치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다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사실은 요렇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산들이 바로 리츠, 배당 많이 주는 것들, 아니면 커버드 콜, 최근의 트렌드, 아니면 채권인단 말이죠. 아니면 혹은 금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방어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 투자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가져간다라고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보수가 되게 저렴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기관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조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낮은 위험입니다. 채권에 투자한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지금은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년 4월부터 이제 그동안 풀린 유동성 때문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좀 물가를 잡아보자라고 한 게 지금 3년 가까이 되고 있고, 언젠가는 금리가 다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채권 투자를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횡보 상태다 보니까, 대부분 채권 얘기를 하면 제가 리츠 얘기하듯이 되게 안 좋은 그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우상향한다라고 봤을 때 채권은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채권은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치 비율을 조정해서 가져가는 것이 장기 투자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채권들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금리로만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셨다시피 요거 채권 선물 가격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금리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라고 투자하면은 어려운 길을 3년 동안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채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되게 많고요. 난이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보면은 가격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요. 수익률, 금리와 수익률은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5%다라고 4.5%지만 이렇게 가정하면은 이 채권은 4.5%의 금리를 주는데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3%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이 채권이 더 몸값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런 내용들이 어려우면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결국 금리인 거고요. 하여튼 요거부터가 벌써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들도 있습니다. 미국채를 내다 팔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제 트럼프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채권 팔지 마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도 엮여 있는 거고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본업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물 경기와 주식이 좋으면 누가 배당 3%, 4%짜리 삽니까? 주식을 사죠. 그래서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에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재정 확대 전략 같은 것도 돈 많이 풀면은 또 금리가 떨어질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채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분산 투자하자는 것이 오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산군의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제가 돈을 잃지 않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자산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7대3 아니 반대로 됐네. 3대7이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이 3 정도는 방어를 해주잖아요. 배당도 나올 거고 또 빠져있을 때 사게 되면은 이렇게 사기가 또 부담스럽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채권을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 여기서 또 주식을 사고 여기서 채권을 팔죠. 그러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제 그 뒤에 영역은 이제 6월 말부터 나오는 이제 미국의 실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실적이 나오니까 더 나오면은 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실적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높았으니까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채권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자산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제대로 뭐 경제만 배운 분들 아니면 투자만 배운 분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융합하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데 제가 봐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잘 샀으면 얘가 또 올라올 때가 있을 거고요. 얘는 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굳이 지금 사는 것보다도 얘를 싸게 잘 담으면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가장 크다 보니까 CME 패드워치에서 금리를 예측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4.5를 다음 FOMC, 7월달에 FOMC에서 동결할 확률이 77%인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안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19%인데 실제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9월 FOMC입니다. 63%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금리를 내릴 확률은 22%인 거고요. 그 다음 9월 FOMC는 금리를 내릴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월 FOMC는 6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6주마다. 그래서 총 1년에 8번을 해요. 참고하시고요. 동결 확률은 8%대니까 사실은 10월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반대로 보면 92%다라는 거죠. 인상할 확률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요때 10월 달에 금리 인하하니까 채권 사야겠다라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쏙쓸 지금 아쉬운 분들 되게 많거든요. 7불, 8불 때 저 조롱 많이 당했습니다. 상패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지금 24불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러니까 또 그 뒤늦게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담아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리를 못 내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결국 물가거든요, 물가. 고용은 지금 뭐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근데 보면 요렇게 보면 전년 대비니까 매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 보면 지금 요렇게 보면 2%가 넘어가는 상황에 있는 거고 얘는 코로나 전 보면은 이제 낮아지는 상태니까 사실 요거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물가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월로 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물가 추이는 두 번밖에 없고 계속해서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니까 일단 명분이 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도 이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그래서 계속 높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호는 결국 금리 인하인 건데 지금 BBB, 뭐 BBBA 액트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세 올리고 그다음에 뭐 복지 늘리고 그러면서 소득세 인하, 뭐 돈이 많이 필요한 전략들을 하면서 결국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당장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냉정하게 바라보면 실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빚으로 부양한 정책은 언젠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계속해서 돈을 계속 풀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가계 주식 보유 비중이 최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거품으로 부양한 증시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채권의 어떤 그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물가도 어렵고 관세도 어렵고 인플레이션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믿는 구석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에 막 올라오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채권 가격에 대해서 금리와 어떤 채권 가격의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수요를 급등시키는 거죠. 비트코인을 발행하려면 채권을 사라는 거니까 금리 쪽 말고 수요와 공급 쪽에서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지금의 A30년 미국 국채에 대한 가격 레벨은 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 타이밍은 정확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을 압박하는 것은 일종의 쇼다라고 보여지고요. 쇼 말고 실제로 뒤에서 진짜 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뭐 지니어스 법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조금 더 투자가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가져가세요. 타이밍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MSTR, MSTY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지금 5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보면 1.2%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1.2% 정도 빠지면은 TLT가 68% 확률에서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2% 정도 떨어지면은 매수하시면은 꾸준히 가장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배당 기준일은 30일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면 26일 내일까지 사시면은 뭐 26일 오늘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사시면 배당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당 낙은 27일입니다. 보수가 싸니까요. 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남다른 인사이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들어가서 얼마나 수익이 날까요? 뭐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투자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음 시간 준비 중인 자료는 되게 많아요. 지금 할 게 진짜 넘쳐나는데 코덱스 금융 고배당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일주일 동안 미루고 있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MSTY도 지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GOOY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루고 있고요. 다루려고 하고요. TMF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